목사님도 없어. 그래서 세봐. 미나. 시원하. 지우개 거. 목사님 거? 아니야. 준비 다 되셨죠? 네네. 뭐 혹시 간식이 부족하면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김효선 집사님이 긴급 배송해드릴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 우리 강사를 모실 때 아주 크게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임승철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사례 들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한 우리 삶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발견하게 되지만 자책하기도 하고 한없는 원망 가운데 머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했던 행동들과 또 나로 인해서 힘들어했었던 이들이 왜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원활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격이 모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닌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나오기 전에 간식 하나 먹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살에 들렸습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아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실 테고 조금 더 남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면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려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또 그 사람을 신뢰해야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여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감하게 되는 일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말이 맞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네. 이러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그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관계들이 원활하여지면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들게 될 거고 그 속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려볼 텐데요. 해당되시면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간단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일단을 좀 어떤 성향이신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나는 빠르게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무엇을 결정할 때 빠르게 결정한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앞에 있는 D에 해당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예, D에 해당될 수 있는. 나는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한다. 예, 이분들은 I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고 다 해당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분이 뭐냐면 뒤에 이제 질문지가 있는데 24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7개씩 나오나? 예. 6개씩 나오나. 하여튼 6개, 7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에. 그러면 결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아예 몰빵을 해버리면 24개. 이러면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확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6개, 7개, 7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분은 성향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대처하기도 힘들고 또 상대방도 이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몰빵이 되신 분이 좋은 거고 이렇게 6개, 7개 나온 거는 그럼 나쁜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양한 성향이 더 많이 잠재되어져 있을 뿐인 거지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협조하는 걸 좋아한다. 예, 조용히 협조. 예, 제가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앞에 보시면 S에 해당하는 안정형이세요. 예, 이분들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예,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지. 예, 그냥 상대방 맞춰주고 말지. 뭐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지는 걸 좋아한다. 꼼꼼하게 따지는 거. 뭘 하든 따지는 거. 네, 지금도 따지고 계시잖아요. 네, 맨 마지막 신중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얘를 눌러요. 안 킨 건가요? 예, 네.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이게 원래 첫 화면이었는데, 네. 목사님이 넘겨주신 거죠? 켜졌어요. 네. 다른 걸 눌렀나 봐요. 네. 다 지워져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할 일은요.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저희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가진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게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거하고 또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시간이 1시간 더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적응력을 개발하는데 오늘은 일단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 퍼즐 세미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4가지 성향을 가지고 난 어떤 성향이고 내가 가진 장점은 뭐고 내가 가진 약점은 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성향의 장점과 약점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았을 때 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라.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예.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외모가 잘생겼다. 이해를 잘하세요. 배려심이 많으신. 예. 김민아 집사님하고도 잘 되시는 거죠. 역시. 네. 그렇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김민아 집사님 오셨으면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네. 장점에 대한 당신의 태도, 내가 땡땡하옴은, 사실 말씀이 밑에 같이 있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로 적혀져 있는데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장점을 가졌다라는 건 감사할 일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장점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태규 집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어떤 장점 가지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안정형이라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손을 들으셨는데, 네, 네, 안정형 100% 안정형이실 것 같아요.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신다는 표현 속에 100% 안정형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효선 집사님이 사교형이시니까 두 분이 참 힘들게 지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김효선 집사님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수 있고요. 사교형이시기 때문에. 근데 안정형이신 그 이태규 집사님 입장에서는 많이 맞추시고 많이 참으시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세요. 이따 검사해 보면 다 나와요. 사교 안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교 안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신의 장점을 끼치는 영향을 땡땡땡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까요? 잘하는 것, 더 하고 싶은 것 누구나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뭐 댄스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매일 청소만 시키면 재밌다는 소리 안 나오겠죠. 근데 요리 잘하시는 분에게 요리하시도록 요청하는 거, 잘하고 계시는 일을 더 부탁하는 거니까, 장점을 부탁하는 거니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라. 오히려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걸 발전시키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또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내 새끼 발톱은 너무 못생겼어. 나는 양말을 꼭 신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진 약점이야. 결코 드러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약점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내가 주님을 땡땡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뢰, 의지. 네, 맞습니다. 내가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점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무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그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능력이 부각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용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기드온이 300용사하고 같이
전장터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약점이 끼치는 영향을 땡땡시키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저희가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힘든 일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는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 아까 제가 간략하게 4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들 안에도 간략한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스타일이 어떤지를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질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신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장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내가 이런 점은 좀 잘하지, 내가 좀 이런 거 안 되지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일,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뒷장에 넘겨보시면 요거를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제가 1번 문제를 제가 저에게 맞춰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푸실 때요, 곰곰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번에 1번 문제를 쭉 읽으시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세요. 계산해보고 그렇지 내가 절제는 좀 하는데 때로는 그래도 우리 남편에게 강력한 존재이긴 하니까 그러고 생각해보면 또 내 꼼꼼해, 가면 콩나물값도 좀 깎고 그러거든, 이러시면 답이 안 나와요. 쓱 봤을 때 나는 꼼꼼하다,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거에 가서는 개척적인, 정확한,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난 정확해, 이렇게 자기 걸 찾아서 표시하시면 되세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네, 1번에 하나씩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한번 1번부터 24번까지 일단 문제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좀 어려운 단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시면 성향이 좀 달라지실 수 있어요. 옆에 거 보시면 안 돼요. 자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던 분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안정형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뒷장도 하고 계셔서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셨으면 요 1번의 A를 뒷장에 보시면 1번의 A에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2번은 B잖아요. 그러면 2번 B에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혹시 잘 모르시면 손 드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에 장을 보시고 뒤에다가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예, 떼서 하셔도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에 이렇게 1번의 A 그러면 뒷장에 1번의 A에 동그라미 치시는 거고요. 2번에 B 했으니까 2번에 B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세요. 아니요, 다 하셔야 돼요. 빼놓으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다 하시면 맨 밑에 숫자를 세셔서 주도형에 몇 개, 사교형에 몇 개, 안정형에 몇 개, 신중형에 몇 개 적으시면 되시고요.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걸 1번에, 두 번째 높은 점수가 나온 걸 2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어려워? 원래 진행은 여기서 이제 주도가 나오면 주도형끼리 모이고 사교형은 나오면 사교형끼리 모이고 안정형은 안정형끼리 신중형은 신중형끼리 모여서 앉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향이 뭔지를 다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모여 앉는 순간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누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반면에 나하고 그동안 안 맞은 이유가 저래서 안 맞았겠구나라는 게 아, 사교형이라서 나하고 안 맞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첫 번째로 나온 스타일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자리를 조금 옮겨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희 교회에 주도형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까
네 분이 손 드신 거 보고 아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서도요 주도형은 10%가 채 안 돼요. 7%, 8% 정도만 주도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4명이 손을 드셔서 우리 교회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김효선 집사님 어떻게 되세요? 안정형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몰빵이 나아요. 그리고 또 신중형도 있으세요? 아, 네. 전형적인 사교예요. 사교형은 신중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정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교형에서 안정형이 두 번째로 나올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교인데 두 번째로 신중이 나왔다. 이것도 안 되고 신중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사교가 두 번째로 나왔다. 이런 경우는 가끔 등장해요. 이태규 집사님이 궁금한데요. 안정형이실 것 같긴 같고 안정형이 몇 개세요? 예. 예. 신중형이 몇 개 나오셨어요? 6개. 그러니까 두 번째 성향이 신중형이신 거죠. 예, 안정 신중이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네. 사교형은 안정형이 힘든지 안 힘든지 관심 없어요. 자, 여기도 다 되셨어요? 안 됐어요? 얼만큼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사교형, 민호는 사교형이고 두 번째가 주도형. 또 다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 안 했네? 여기서 표시를 해.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참는 거, 강력하고 표현력이 있는 거. 어떤 거 같아? 전체는 전체,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꼼꼼한 거 같아? 그렇게 해서 다 풀어요. 1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해보세요. 지육자매는 뭐 나왔어요? 그쵸? 네. 안정이 몇 개 나오셨어요? 11개. 거기도 거의 몰빵이네. 신중형이 몇 개 있죠? 몇 개나 돼요? 아, 안정 신중이네. 네. 은채가 조금 늦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아, 주도형, 미나자매 주도형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일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네. 혹시 잘 안 되시면 손 들어 주시면 도움을 드릴게요.
하음이는 뭐 나왔어? 사교 안정. 사교 안정이면 하음아 아빠가 힘드셨을 것 같아. 사교 사교의 안정이긴 한데요. 예, 목사님이 신중형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하음이는 힘들 게 없어요. 목사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음이랑. 아빠가 힘들었으니까 괜찮아. 하음이가 힘든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드셨을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제 생각엔 안정형이실 것 같거든요. 신중형이세요. 어쨌든 하음이하고 관계 속에서는 두 분 다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권사님 사교 어려운 게 나오셨네요. 사교 신중이신데요. 두 개가 똑같으셔가지고 장로님은 맞으신 것 같고, 네. 네, 네, 맞아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으세요. 권사님 주도가 8개, 사교는 3개, 안정이 5개. 네네. 네, 맞습니다, 권사님. 네, 대충 다 되셨나요? 아직 은채가 아직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도형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주도하고 안정형이. 뒤에 어떤 게 있나요? 뒷장은 이제 설명이 담겨져 있는 거라서요. 거기는 이제 제가 같이 네? 맞으세요? 예. 은찬이가 사교하고 주도하고 나왔던 첫 번째가 주도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주도. 난 주도형이다. 네. 그러면 주도형이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앉으실게요. 네. 네, 주도형은 이쪽으로. 첫 번째가 네. 여기 좀 앉아주시고요. 저는 사교형입니다 하시는 분 한번. 뭘로 하고 싶어? 사교로 앉아. 사교는 이쪽에 앉겠습니다. 네, 네. 원래 동적 그래서 힘들다고 한 게 이제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세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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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는 다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안정형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뒤쪽으로 왼쪽 뒤쪽으로 오른쪽 뒤쪽에 에어컨 쪽으로 좀 앉아주. 은채는 거기 앉아 있으면 된대.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신중형 요 목사님 앞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강 권사님 뒷자리로. 이제 나오니까 보시면 뒤에 설명된 거 보시면 아실 건데요. 자, 예은이는 사교형이니까 여기로 오고, 예진이는 안정형이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되고, 예은이만 여기로 오면 돼. 일로 오세요. 안정형이래요. 이제 성향을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도형이 많으면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공이 많아져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주도형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도형이 많으면 서로 주장하는 게 강해져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 주장이 옳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도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겨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다시피 안정형이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하자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요, 뭐 별다른 일 있나요. 저희는 그저 반대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김치찌개를 주면 그래요, 김치찌개 맛있죠, 된장국을 주면 된장국도 맛있어요 하시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실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교형이 많은 교회는 가보면은요, 일단 교회가 이게 시장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어머나 집사님 지난주에 어쩌다 저쩌다. 아니, 그런 사교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정이 막 북받치고 만나면 감격스럽고, 그래서 누구를 그래도 사교형이세요. 사교가 좀 많으신 편이고 조금 적으신 편이고, 사교가 한 20개쯤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아까 그런 일들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교형이 많은 교회는 가보면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교형이 만약에 안정형을 만났는데 안정형은 이 상태로 왔거든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데 상대방은 과하게 저에게 아는 척을 하잖아요. 안정형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지? 근데 사실은 안정형이 사교형을 배려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집사님 반가워 해야 되는데 안정형은 에너지를 끌어올 데가 없어서 그냥 무반응 무표정으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집에 김효선 집사님 들어가셨을 때 이태규 집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막 왔다고 반갑다고 해주시면 이태규 집사님 굉장히 난처한 표정 짓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태규 집사님 오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김효선 집사님이 막 반갑다 그러면 나도 반가워 해주시면 김효선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나한테 반응을 해주는구나.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중형 같은 경우는 어느 물건을 살 때, 저도 신중이에요. 저는 신중 안정이거든요. 저도 안정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든 뭘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했다가 아니야, 요게 그래도 50원 싼데? 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게 기능 면에서는 이게 더 나을 거야.
예, 고민을 하는 하고 뭘 쉽게 결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좀 있고요. 이제 뒤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목표 지향인 거하고 사람 중심인 거하고 주도적인 거하고 반응적인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주도형인 경우에는 목표 중심이에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목표만 이루면 되는. 주도형 그러니까 일 중심이 그러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건 너무 과하게 오버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목표 중심의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좀 힘들어하든지 뭐 이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빨리 저기를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만 생각한 거예요. 주도형은 그래서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기본적 욕망은 하자, 하면 되니까 하자 하는 게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교형은요 목표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게 좋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욕망은 인정받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김효선 집사님 댁에서 이태규 집사님 오시면 같이 이거 해주시라고 한 이유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해요. 사교형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밝고 활달하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반응을 안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해주는 방법이 인정해주면 그 사교형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태규 주사님 반응이 없으세요. 아마 내일 저녁 때쯤 되면 얘기하실 거예요. 안정형이잖아요. 좀 늦어요. 안정형은 반응적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욕망은 타인과 화합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평화주의자라고. 네,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좀 양보하지. 내가 좀 손해 보지. 그래서 무슨 돈거래 하실 때는 저분들하고 하시면 이로운 게 많아요. 이자 잘 안 줘도 특별히 뭐 이렇게 말 잘 못하시고 그렇다고 또 돈거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시고 어쨌든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 타인과 화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신중형인 경우에는요. 그것을 바르게 하라. 이분들은 법이 없어도 법 없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중심이 딱 정확하게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면 아니 하음아 아빠가 그러셔? 그러니까 하음이도 나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사교형이지만 나름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신중형 아빠한테 맞춰 살으려니까 그동안 많이 힘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형한테는 이 기본을 지키는 것 자체가 대칭점에 있잖아요. 신중형이랑 사교가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사교형이 딸을 키우는 동안에 신중형인 목사님이 맞춰주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맞춰주시는 게 진짜? 제가 엄청 맞춰드리는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도로서 목사님을 배려한 거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신중형도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목표 중심인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주도적으로 하느냐, 내가 좀 뒤에서 그냥 좀 기다리고 생각하고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신중형과 주도형이 나눠지는 거고요. 사교형과 안정형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사교형은 그저 너무 좋으니까 만난 게 좋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 바보가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정형은 행복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규 집사님이 만약에 김효선 집사님한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년쯤 혹시 사교형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바뀌어요. 예, 자기 성향이 바뀌기도 해요. 수다스러운 건 사교형에 가까운 거죠. 네. 예. 요 D 스타일이 주도형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도형이 사도 바울이 주도형에 해당합니다. 예,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관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또 앞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이분들이 가진 장점은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에 만약에 회사 같은 데서나 아니면 그런 그 팀을 구성해서 무언가를 작업할 때 이분들이 리더가 되면 정확하게 목표점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빨리 나는 거죠. 또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결정도 빨라요. 신중형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신중형은 오늘 점심 때 결정하기로 마음 먹었다가도 저녁에 밥 먹으면서 또 생각이 바뀌는데 이분들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정해졌어요. 예, 된장찌개 먹기로.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면 바로 예,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집에 된장찌개 안 된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먹어요. 예, 신중형은 된장찌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안정형이나. 그런데 예, 주도형인 경우엔 야 여기 된장찌개 안 된대. 옆집으로 가자. 예, 옆집에 냉면집인데 그래도 냉면집에 가서 된장찌개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또 안 되면 옆집으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떠맡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팀장 되는 거,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죠. 예. 그리고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뭘 하자고 이야기할 때 안정형은 제발 나는 안 시켰으면 하거든요. 예.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개를 숙이세요. 그런데 주도형은 반대로 숙이고 있다가도 고개를 들어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목표지향적으로 그 일들을 여러 번 해낸 적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아요. 주도형에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형의 장점 중에 제일 좋은 장점이 바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지만 꼭 이뤄내는 이유가 자신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두려워하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좀 회피하고 이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도형에게 있어서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과제물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뒤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지만 사업가나 아니면 또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형인 경우가 다른 유형의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면들이 많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에이 그만둬야지 이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꼭 나오는 거죠. 안정형하고 여기서 좀 반대되는 게요.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안정형은. 오늘 안 되면 뭐 내일도 있는데 굳이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내일 하지. 네, 이렇게 안정형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도형 입장에서는 내일 태양은 내일 뜨는 거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돼. 주도형하고 안정하고 잘 맞겠네요. 전혀 안 맞는 거죠. 네. 주도형이 팀장인데 팀원들이 다 안정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도형은 저 산을 위해서 가자. 그랬는데 안정형은 뒤에서 팀장님 혼자 가세요. 저 힘들어서 오늘 여기서 쉬고 다음 날 올라갈래요.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교가 팀원이고 주도가 팀장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는 거죠. 예.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좋아요. 왜? 팀 분위기는 좋아요. 팀장은 죽어요. 근데 되는 건 없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예, 집사님은 강하신데 일반적으로 사교형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네, 예, 사교형은 그냥 놔둬야 돼요. 자꾸 제재하면요 더 시끄러워져서 제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좀 시끄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사교형이 조용하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어디 아픈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교형이 많은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끌시끌시끌해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뭐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아니 사교가 많은 교회. 예, 시끌시끌해서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화기애애하고 쓸모가 없다 그러세요? 신중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신중형이 전혀 없다. 우리 교회가 다 안정형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예,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리더가 진행해 가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뭘 하자고 그럴 때 네, 그것도 옳아요. 이거 할까요? 그것도 옳지요. 이거 어떠세요? 그럼요. 그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 없고 그저 그게 좋아요 라고만 대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도형이 가진 것 중에 자신감이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항상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형이 가진 제일 좋은 장점이 그러니까 요 장점들을 살려서 극대화한다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팀을 이끌어갈 때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요걸 조심하면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일에 쫓겨요. 그래서 조급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조급함만을 이겨낸다면 예, 주도형이 어떤 그 맡겨진 임무나 그 팀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는 정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일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아프던 저 사람이 불평을 하던 관심 없어요. 그냥 저 고지를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약점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좀 노력한다면 주도형이 아주 좋은 장점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끌어가는 데는 도움이 되죠. 위험 부담과 경고를 간과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신감이 그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거 위험이 좀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주식 투자해갖고 내가 200% 득을 봤다고 이번엔 얻다가 다 까이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위험 부담과 경고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점으로서 조심하면 좋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좀 센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일들을 잘 해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게 고집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본 건 센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위험 부담이나 경고를 잘 들어주면 저 고집 센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융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근데 되게 이렇게 나만 믿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말만 하다 뿐인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약점으로 잘 인식하고 조심한다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단점 중에 제일 위험스러운 단점이에요.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냥 다 짊어지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프로젝트 하나만 해도 죽겠다 그러고 밤샌다고 난리인데 3개, 4개씩 짊어지고도 걱정하지 마 내가 해낼 수 있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으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 다 그냥 굴리면 돼. 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3개, 4개씩 밑에서는 막 죽으려고 난리 났는데 그냥 팀에서 뭐 했으면 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아 그거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네,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팀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간과되고 무시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작은 일에 매달리게 되고 요게 이제 신중형 같은 경우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부 사항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되죠. 신중형에 있어서는 요 세부 사항에 너무 매달리는 것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주도형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어쨌든 주도형에게 있어서는 무시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제한받는 거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주도형에게 있어. 안정형은 절대로 방해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참아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주도형에게 있어서는 내가 일을 한다는데 막는다고? 어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왜냐하면 일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저 중에 이제 뭐 몇 가지는 틀릴 수 있어요. 성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도형이시지만 사교형 성향을 가지셨으면 또 몇 가지는 빠질 수가 있고 그 성향은 다른 사교형에서 그 성향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주 성향으로 하나씩 찾으시라고 했고 부성향으로 하나씩 더 찾으시라고 했으니까 자기 성향이 주 성향은 주도형이지만 부성향으로 사교형을 가지셨을 수도 있고 안정형을 가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향들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이 이런 면에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예. 사교형은 성경의 인물 중에 사교형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이 사람일 것 같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 네, 맞아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냥 이건 정말 정확하게 12제자 중에 베드로만한 사교형이 없어요. 아마 오늘 보시면 왜 베드로라고 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낙관적이에요. 잘 될 거야. 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현력이 좋다고. 만나면 반가운데 그냥 표현력이 좋으니까 만나 반가워요부터 시작해서 오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신 곳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피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근데 이 행복한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뭐 몸으로도 표현하고 얼굴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대표적인 건 이제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다 드러나니까 온 몸에서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교형이 많은 교회에 가면 특징이 어떻다고요? 시장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들썩들썩해요. 근데 교회는 정말 교회 같다. 분위기 좋다. 그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도 이제 아픔들이 많죠. 좋은 인상을 주죠. 왜냐하면 항상 싱글싱글 하거든요.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러니까 인상엔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교형은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예. 제가 사탕 하나씩 더 줬어요, 아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해요. 근데 반대로요, 또 잘 설득도 돼요. 예. 잘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반응들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교형들이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잘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 잘 설득당한다는 거. 예.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귀어요. 이분들은 낯선 곳에 데려다 놔도요 1시간이면 다 친구가 돼 있어요. 예, 어떻게든 친구가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교형이신 목사님들이 그 전혀 냉랭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모셔다 놔도 이분들은 금방 다 친해져 있어요. 벌써 호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분은 다 친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세미나를 가든 뭘 가든 가면 끝나는 날까지 누구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오거든요. 신중이 형이라서. 저 목사님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열질 않아요. 옆에서 말을 걸어오면 단답형으로 그것만 알려주고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고 끝.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가면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너무 재미없어요. 왜? 쉬는 시간에 말할 사람이 없고 화장실 갔다 오면 제자리에 앉아있고 그저 물 떠오면 끝이고 간식 몇 개 집어오면 끝이에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사교형은 그렇지 않아요. 세미나 끝날 때쯤 돼 있으면요 다 친구예요. 다. 저는 나올 때 가방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그 목사님은 가는 목사님들마다 다 인사해야 돼.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친구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 사귀는 데는 사교형만한 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요. 에너지가 늘 넘쳐요. 이 최장점이에요. 사교형이 가진 장점이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약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일은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사교형이 많은 교회 가면 뭐 분위기도 좋고 막 좋아요. 그런데 뭘 하자 으쌰 아 그래 그거 좋다. 근데 끝에 마무리가 없어. 일의 끝에 마무리가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약점 중에 하나가 요걸 조심하면 사교형은 제일 큰 극복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말이 많다. 아니 웃으실 수 있죠. 신중이 형이 얼마나 고민해서 웃었게요. 그냥 웃은 게 아니야. 한참 고민하고 웃었어요. 가서 여쭤보시면 되죠. 자, 짜증내. 네, 이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교형들이 힘든 일들도 만들게 되는 이유가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뒤에 마무리가 없는 거죠.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결론을 내려도 급하게 결론을 내려. 됐어 여기까지. 아무것도 결론 내놓는 게 없는데 됐어 여기까지. 자기 혼자 다 끝낸 거예요. 이게 사교형이 가진 단점이니까 결론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다면 요 약점을 보완한다면 좋은 사교형이 되겠죠. 무리하게 약속을 한다. 뭐 30분 단위로 다 약속이 잡혀 있는데도 또 그 사이에 찔러 넣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날 갈 수 있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 그날 너를 꼭 만나야 돼. 당신 그날 내가 꼭 갈게.
아무것도 못 가요. 약속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약속을 한 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약속을 잡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긴 한데 요걸 조금 조심해서 잘 관리한다면 열정적인 사교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무리하게 하신다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득을 잘 한다고. 요 사교형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예. 아니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친절하고 성향 자체가 밝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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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은 얘기 먼저 하고 싫은 얘기 나중에 하는 거라. 네. 아니 이게 다 만들어진 거라서. 네. 능력에 대한 평가를 과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형이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평가를 과대하게 하는 거. 저 사람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예. 아니 집사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놀래서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과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다 넓게. 저 정도면 훈남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정도면 뭐 미스 코리아 닮았네. 돼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잘하면 돼.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예. 낙천적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다음번에라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시험 한번 못 봤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지내는 것보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라고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공부는 안 하면서 다음번에 잘하면 돼. 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단점인 거죠. 공부를 하면서 낙관적이면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사교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이렇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열정적이다. 예. 안정형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뒤에 지금 앉아 계신데. 예. 안정형은 성경 인물 중에 누가 해당이 될 것 같으세요? 그저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부인을 데려가도 허.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안정형. 예. 이삭도 안정형인 것 같아요. 이 우물을 내놔라. 허. 저 우물을 내놔라. 그래. 다 가져가라. 예. 안정형이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라서 약점부터 할 수가 없어서. 네. 협조적이다. 예. 비협조적일 수 없어요. 원하는 걸 다 그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고 쉽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면 그냥 힘들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동의해 주죠. 그런 반면에 충성스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꾸준히 해요. 꾸준히. 예. 좀 느려서 그렇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꾸준히는 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남을 잘 섬겨요. 왜냐하면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잘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충성스럽다 하고 꾸준하다가 같이 존재하는 거가 바로 안정형이죠.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다. 이 장점에 지금 써놓긴 했는데요. 이게 꾸준히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꾸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작업 수행을 잘하는 성향이 안정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완만해요. 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 싫은 얘기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수용하는 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냥 원만한 성향 때문에 받아들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경청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정형에 있어서 장점은요, 꾸준하다는 거. 네, 꾸준하다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꼭 그 일을 해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약점인데 변화를 꺼린다. 심지어는 옷 거는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네, 걸려있는 그 순서대로 걸어야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집에 있는 가구를 한번 이렇게 싹 바꾸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안정형인 경우에, 예.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도 없이 확 바꿔놔 버리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예. 저희 집 딸은 변화를 주는 걸 제일 싫어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심지어 겨울에 입던 옷을 봄이 돼도 계속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옷이 익숙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봄에 입던 긴 옷을 여전히 입는 거죠. 그냥 익숙한 거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라서 바꾸는 게 싫은 거예요. 안정형이 가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꺼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이불을 겨울에 덮던 걸 바꿔준다고 하는데도 여름 이불은 싫다는 거예요. 겨울 이불 덮고 자는. 이게 이제 심각할 정도로 심한 안정형인 경우에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이 관대하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걸러내는 좀 필요하죠.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불편해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은요, 안정형을 선택하시면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주도형이신 분이 안정형을 가스라이팅 하기로 마음먹었다. 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형은 목표제약이잖아요. 거기다가 안정형은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주도형 잘 들어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혼란이 안 일어나려면 안정형은 주도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걸 또 나쁜 데 쓰지 마시고 이제 그럴 정도로 안정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 장점들도 있는 반면에 약점들도 있다라는 거. 일을 하염없이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고, 근데 이게 심한 경우가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는 게 필요해요. 미뤄도 하루나 그 일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끄고맺는 게 없어서 우유부단한 면들이 많아요. 근데 안정형이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끄고맺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이걸 못해요.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하세요. 안정형에 있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우유부단한 거. 본인이 본인을 알아요. 심지어 알아요. 근데 이걸 못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거죠. 그냥 다 수용해주고
그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예? 아, 들으라고 한 얘기신 거죠? 사교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좋아도 싫어도 기뻐도 표현이 안 돼요.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들이 포커를 하시면 잘 하실 분들이에요. 예. 예.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으세요. 아마 복권에 맞아도 이분들은 그 표정이실 수 있어요. 사교형이 복권에 맞으면 어떻게 되게요? 네. 앉아있지 않아요. 뒤로 넘어갔어요. 주도형도 그러세요? 네. 제가 주도형은 글쎄요. 아, 주도형도 그러신다네요. 예. 어쩔 수 없이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남에 의해서 어차피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남에 의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안정형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기한을 정해놓은 일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안에 해달라 그러면 그때까지 미룰 대로 미룬 다음에 거기서 또 미뤄요. 예. 왜냐하면 미룰 만큼 미뤘는데도 아 잠깐만 예,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끝이 안 나니까 미루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고민이 많아서.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보려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가 약속된 날짜 시간을 넘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태규 집사님하고 김효선 집사님이 댁에서 사실 때 이제는 이태규 집사님이 그동안에 힘드셨다면 지금 안정형의 이런 약점들 때문에 사교형인 김효선 집사님이 힘드셨겠죠. 오빠 내일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알지? 이야기했는데 미루고 그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제 저도 그래요. 기억력이 감퇴. 예, 저 은행나무 뭐 그런 거 좀 오메가 3 뭐 이런 거 좀 주세요. 예, 그럼 좀 나아질 거예요. 어쨌든 기간을 정해놓은 걸 미루는 게 약점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안정형을 안정형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중형이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 신중형은 누가 해당이 될까요? 바울은 아까 주도형이었습니다. 네. 네. 모세가 신중형이에요. 네. 네.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예. 사교형은 확실히 독특해요. 생각하는 것도.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신중형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예. 하음이가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한 거는 누구 때문에 아닌데요 한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는데 벌써 다 얘기해 놓고는 안 된대. 네, 정리정돈을 잘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찾아야 되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유능해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일을 살펴보거든요. 예. 안정형보다는 시간이 좀 덜 걸리기는 해요. 근데 신중형도 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유능해요. 그래서 자기 훈련도 잘해요. 자기가 어떤 계획 세운 거, 자기가 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걸 좋아해요. 자로 재가지고 자를 때 1mm만 벗어나도 자책해요. 아, 이걸 이렇게밖에 못 자른단 말이야? 다시 잘라야 됩니다. 예, 다시. 예. 예. 다시.
프린터 했는데 오타가 발견됐잖아요. 다시 출력합니다. 그 오타 하나 고쳐서. 예.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못 봤으면 몰랐지 봤으면 고쳐야 돼요. 제가 아까도 여기 오타 하나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봤어요. 점 하나가 안 찍혔더라고요. 자, 가서 PPT에 점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했어요. 철저해요. 예. 하나부터 10까지 정해놓은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수완이 좋죠. 왜냐하면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봤던 것들을 기반으로 신중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적이에요. 뭘 사물을 하나를 봐도 뭘 대해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부터 10까지 오늘 입은 옷은 어땠고 머리는 어땠고 뭐 바지는 어땠고 신발은 어땠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분석해요. 네. 들고 온 가방을 보니까 아 어떻다. 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고 말 하나하나까지 아 경남 사람이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분석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요. 자기도 해내야 되는 기준도 높고 자기가 이뤄야 되는 꿈의 기준도 높아서 어려운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자책해요. 네. 높은 기준 때문에 자책해요. 네, 제가 오늘 이 피플 퍼즐 하기로 디스크 하기로 하고서 아 이거를 지금 몇 년 만에 하는데 죽쓰면 어떡하지? 지금 안 해봤는데 전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중이고 안정이에요. 예, 사교 몇 개 나오고 예, 주도는 없어요. 예. 하여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본인이 괴롭히는 거예요. 장점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높은 기준 때문에 저렇게 유능하다라는 소리도 듣고 철저하다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반면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약점이 되기도 해요. 약점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예. 하음인 딸이라서 그럴 수 있어. 편해서 예. 일과 관련되어져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면이 그리고 세부적인 제가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교형과 다른 면이 이거라고 세부적인 얽매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는데 저만 하나 빠진 거 가지고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고치러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경 쓴다고. 아무도 거기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신중형은 안 그래요. 이걸 고쳐야 되나 번뜩 드는 거죠. 일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없어요. 딱 정해진 그것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준이 되는 바르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그런 면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신중형이 어떻게 해요? 성과를 내는데 더 유리할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거죠. 네. 사교형이죠. 네, 융통성이 넘치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하고 네, 기준이 모호하죠. 네, 비판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면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석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약점으로 작용하는 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형이 가진 약점 중에 비판하기가 장점으로 발휘되는 분석적이 되지만 약점으로 발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기를 좀 피하신다면 그리고 분석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아, 신중형에 있어서도요. 약간 안정형과 닮은 모습이 이거예요. 자발성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형도 안정형만큼은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좀 등 떠밀려야 하는 하다못해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 와야 그때 좀 더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예,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한 가지를 그냥 하면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의심할 게 많아져서. 예. 네? 네. 저도 웃을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뒤에서만 신중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 작은 거 하나에도 점 하나 찍고 빠지고 해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작은 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이야기를 사교형이 지나가면서 툭 던졌는데 사교형은 정말 별 얘기 아니라서 툭 던졌거든요. 근데 신중형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지? 그리고 이 신중형은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모든 회로를 동원해서 작동합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싫어진 걸까? 뭐 별난 얘기, 별난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제가 그렇다고. 아, 왜 찔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신중형에 있어서 제일 나쁜 거예요. 아까 장점에 뭐가 있었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기준을 이룰까요? 달성할까요? 달성하지 못할까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놓고는 이루지 못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이거를, 예, 제가 그래요. 오늘도 강의를 이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그 고민할 거예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얘기 했을까? 왜 집사님 얘기 꺼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비판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합니다. 비관적으로, 아, 나는 강의 체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결단을 내리고, 다음부터는 누군가 부탁하면 절대로 안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심지어. 이게 신중형이 가진 단점이에요. 단점이.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개인 스타일 조사에서 내가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시죠? 주도형이든 사교형이든 안정형이든 신중형이든. 장점과 약점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표시하셔서 기억하셔서 나를 이해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요. 요것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가지고 한동안 그 중고등학교 애들하고는 뭘 했냐면 그 뭐지? 직업 미래의 직업이나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칭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본데 그때 해보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추천되는 직업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형인 경우에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중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되는 직업은 CEO, 사업가, 팀 리더, 전략 기획자, 변호사, 컨설턴트, 정치인 이런 거에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직업군이 자기 성향에 있는 직업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고
사교적인 경우에 이제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면이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업,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직업군은 마케팅, 세일즈, 방송, 연예, 행사 기획자, 교사, 상담사, 강연자, 예, 약장사요? 60년대 버전인데 약장사.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웃겨주셔서. 네. 이렇게 추천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협조적이고 또 온화하고 인내심이 많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직, 교사, 또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 인사 담당자라든지 또 회계 업무라든지 꾸준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업군이 추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중형,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면들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되는 직업군은 연구원, 프로그래머, 품질관리, 통계분석과 그다음에 디자이너, 기술 엔지니어 뭐 이런 직업군을 가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디스크가 어떤 유형이 더 낫다? 사교형이 더 월등히 좋은 거야. 아니야. 주도형이 팀을 이끄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주도형이 좋은 성향인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라니까 누구하고도 다퉈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형이 최고인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정해놓은 선 안에서 일을 하지 그걸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중형이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무엇이 어떤 성향이 더 나은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지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맞춰줄 수 있는, 내가 가진 장점이 다른 사람에겐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진 장점으로 보완해 주면서 맞춰주는 거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저런 약점과 장점을 가진 걸 이해했을 때 내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겠구나 라고 해서 두 성향이 그 다른 성향이지만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이태규 집사님 같은 경우 안정형이 16개인가 이렇게 나오셔서 확 밀려있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형이 12개, 신중형이 10개, 그리고 사교형이 2개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어지는 건 안정형 기질이지만 실제로 부기질로 가지고 있는 사교형이 있잖아요. 신중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형이 부기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형에서만 나타나는 기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중형에 있는 기질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질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 때 안정형이 좀 느리니까 좀 답답할 것 같고 뭐 실제로 답답하고 뭐 그런 면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해해 주는 것은 내가 이제 저 성향을 알았으니까 이해하면서 대신 배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일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알았으니까 기한을 정해 주되 그 기한이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시간을 주는 작업들 해주면서 그 보완적인 대책들을 이뤄가는 거죠. 사교형이 그거 분위기 좋으니까 오늘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붕 띄워서 올려놓으면 주도형이 옆에서 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생활을 계획을 짜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저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또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관계들 속에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었던 관계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관계들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그리스도의 관계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됐지요? 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수고해 주신 우리 임승철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정돈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도형 뭐 할 말 없어요?